2학기 범위에서는 키스노코비에서 빠져있는 내용들이 좀 많다고 제가 간간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병원에 가게 되면 한 50% 이상은 척추질환 환자분들을 많이 마주치게 될 텐데, 척추에서 좀 빈약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키스노코비에서 우리 학지사 메디컬 교재로 옮기면서 좀 누락된 부분들을 제가 원서를 좀 가져와서 마지막 1시간 강의는 스파인의 중요한 부분들, 특히 스테빌리티 관련된 안정화, 코어나 아니면은 그 어떤 허리의 역학적인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원서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네, 이 슬라이드는 제가 과대를 통해서 PPT를 공유해 줄 테니까, 네, 출력을 해서 이제 필기를 하거나 강의에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들어갈게요. 키스노코비 원서에 보면 챕터 15 더 스파인 매니지먼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했겠지만 허리 그 스파인의 챕터는 14, 15, 16 이렇게 키스노코비에서는 세 장으로 이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지사 메디컬 교재는 맨 뒤에 한 장으로 한 챕터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조금 내용들이 빈약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15 챕터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뉴트럴 존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저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패소 메카닉스 오브 스파이널 인스테빌리티 라고 나오는데, 뭐 병리역학적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허리의 안정화, 척추의 인스테빌리티, 불안정화가 있는 경우에 어떤 병적인 메카닉을 갖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론인데, 여기 보면 자,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해볼게요. 클리니컬 인스테빌리티 that 뭐 꾸며주는 거겠죠. can be managed by a therapeutic intervention. 여기까지 해서 이게 수식을 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클리니컬 인스테빌리티, 우리 임상에서 보는 불안정성, 어떤 불안정성이냐면 운동, 엑서사이즈 인터벤션이니까 운동으로 인해서, 치료적 운동으로 인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클리니컬 인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가 돼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increase, 증가된, 어떤 증가가 된 거냐면 뉴트럴 존이라는 게 증가가 된 걸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임상에서 우리가 운동치료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임상에서 볼 수 있는 불안정성, 척추의 불안정성은 증가된, 어떤 것이 증가됐냐면 뉴트럴 존이라는 게 있는데, 그 뉴트럴 존이 증가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의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게 이 세 가지 그림, ABC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뉴트럴 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 그 AB 그림의 차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AB 그림의 차이는 요게 이따 뒤에서 나올 텐데 그릇으로 묘사를 해요. 이제 볼이라고 하는 게 한국말로는 이제 그릇이 될 수 있겠죠. 그릇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넓은 쟁반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안에 이제 구슬 같은 동그란 공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이 있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둘 다 지금 A라는 볼과 B라는 볼 모두 이런 탁자 위에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면서 그릇에도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흔들리면서 똑같은 진동이지만 A에서는 진폭이, 좌우 흔들림이 이 정도라고 하면, B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원형이 얕기 때문에, 볼의 깊이가, 그릇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린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중심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요 정도 범위를 뉴트럴 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척추에 대해서 안정성을 얘기하는데 무슨 그릇과 공이 나옵니까 교수님?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묘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론인데, 이 공이, 가운데 있는 이 빨간 공이 얼마나 좌우로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허리의 인스테빌리티, 허리가 그만큼 흔들린다 라는 걸 묘사를 한 그림이고요. 아직 뭐 이 공이 뭘 의미하는지, 이 그릇이 뭘 의미하는지, 뭐 진동, 제가 지금 묘사한 지진의 의미가 어떤 거인지 사실 지금 모르고 있을 텐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뉴트럴 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뉴트럴 존이라고 나오죠. 우선 뉴트럴 존은 이제 범위예요. 에어리어 범위인데 어느 범위이냐면 이제 꾸며주는 거겠죠. 미드 레인지 인 더 ROM, ROM의 중심 범위이다 라고 우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스파이널 세그멘트, 우리가 세그멘트라고 하면 기억나죠? 요렇게 예를 들어서 룸바 1 그리고 룸바 2, L1과 L2 요 하나를 묶어서 우리가 세그멘트라는 용어를 썼죠. 요 세그멘트에서의 중간 범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중간 ROM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정상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해부학적인 정상 자세에서의 그 세팅, 그때의 ROM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파이널 세그멘트인데 어떤 ROM이냐면 이것도 지금 여기 꾸며주는 거고요. 꾸며주는 건데 이 ROM이 어떤 ROM인지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인 위치부터는 No stress is placed on the passive osteoligamentous structure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어떤 미드레인지의 ROM이냐,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냐면 패시브적이게 수동적인, 여기 오스테오 리가먼터스 스트럭처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골, 해석을 하자면 직역하면 골 인대성 구조, 뭐 이런 식으로 키스너코입이 우리 한글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인대 얘기하는 거예요. 인대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무릎으로 따지자면 뭐 측부인대 같은 역할 기억을 할 거고요. ACL 리가먼트 같은, 그리고 뭐 관절 주머니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캡슐.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이미지만 좀 잡아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뉴트럴 존은 중간 범위의 ROM의 중간 범위인데 그 ROM의 중간 범위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스파이널 세그멘트, 이제 뼈, 버테브라 바디 두 개가 이루고 있는 스파이널 세그멘트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근데 그 ROM은 어떤 ROM이냐면 뉴트럴 존에 있는 ROM에서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 올 수 있느냐? 수동적인 인대나 캡슐에 의해서 이제 수동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뉴트럴 존에서는 관절에 스트레스가 없는 중간적인 범위이다.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계속 볼게요. In the spine, 뉴트럴 존 relatively, 이 가로친 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고요. 뉴트럴 존은 relatively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스몰하다. 이제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controlled by dynamic tension. 다이나믹 텐션으로 인해서 컨트롤이 될 수 있다. 뉴트럴 존은 다이나믹 텐션이라는 걸로 컨트롤 될 수 있다. 즉 바뀔 수 있다 라고 의미하면 되겠어요. 이 텐션은 어디서 오는 텐션이냐면 딥 세그멘탈 머스큘레이처, 머스큘레이처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겠지만 그냥 머슬로 생각하면 됩니다. 머슬, 그냥 머슬,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근육은 어떤 근육이냐면 attach to 붙여지는 거죠. 붙어있는, 어디에 붙어있냐면 각 스파이널 세그멘트에 붙어있는 딥 세그멘탈 머슬, 우리 계속 얘기했던 2학기 초반에 중간고사 때 제가 한창 얘기했던 딥 세그멘탈 머슬과 슈퍼피셜 머슬 차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 딥 세그멘탈 머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자, 뉴트럴 존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 봤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 뉴트럴 존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범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뉴트럴 존이 바뀔 수 있다. 어떤 걸로 인해서 딥 세그멘탈 머슬로 인해서 컨트롤 될 수 있다. 딥 세그멘탈 머슬의 텐션으로 인해서, 다이나믹한 텐션으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조금 깊은 내용까지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딥 세그멘탈 머슬이 우리 스파인에서 스테빌리티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딥 세그멘탈 머슬의 기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다이나믹 텐션이 높아지면서
컨트롤이 될 수 있겠죠. 뉴트럴 존이. 어떻게 컨트롤이 될 수 있냐면 뉴트럴 존이 너무 넓다면 그거를 좁힐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뉴트럴 존이라는 거는 이제 ROM이라고 인식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가운데에 있는 공이 좌우로 얼마나 흔들리냐. 요게 예를 들자면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뭐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얼마나 버테블러 바디에서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앞뒤로 움직임, 결국에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 힘을 얼마나 받느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굉장히 역도를 잘하는 운동선수가 있고 그동안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40대를 맞이한 사람이 있다고 비교를 하자면 나이와 키, 몸무게가 모두 같은데 그동안에 운동을 해온 역도 선수와 그냥 일반 회사원인데 운동을 거의 안 한 똑같은 조건에 운동만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을 놓고 비교했을 때 여기 있는 화분 10kg짜리 화분을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은 허리 분절에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전이가 되는 앞으로 밀리는 전단력이 많이 형성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오는 대로 딥 세그멘탈 머슬들이 기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뉴트럴 존이 굉장히 잘 컨트롤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단력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반면에 운동을 하지 않았던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딥 세그멘탈 머슬의 기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텐션을 일으키기도 힘들고 그로 인해서 뉴트럴 존은 오히려 더 스몰하지 않고 더 라지하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컨트롤 된다는 표현을 쓴 게 이건 제가 유추하건데 컨트롤이라는 용어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좀 중의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컨트롤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컨트롤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잘 된다면 A 그림 같이 많이 흔들리지 않게 이 범위가 이 정도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잘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B그림처럼 좀 라지한 범위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뉴트럴 존은 can be visualized as a ball. 이제 볼이 나오죠. 제가 이제 미리 다 거의 설명을 했어요. 이제 볼이 나오는데 볼이 이제 lying on the bottom of a bowl. 그릇이죠. 그릇. 근데 두 개의 발음이 좀 비슷해서 볼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그릇으로 지금부터 강의를 할게요. 그리고 이 공은 그냥 볼이라고 영어 그대로 볼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결국 이 그릇 안에 있는 볼로 뉴트럴 존은 이제 시각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여지는 그릇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오스테오 리가먼터스 스트럭처를 이 그릇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provide passive support of the spinal segment.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오스테오 리가먼터스 스트럭처가 하는 역할은 패시브적인 뭐 안정적인 서포트도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스트레스도 이제 줄 수 있겠죠. 어쨌든 서포트하는 수동적인 뭔가의 장력을 제공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만 잡아주면 이 색깔을 바꿔서 좀 표시를 할게요. 이 볼의 특히 바닥 면은 오스테오 리가먼터스 스트럭처를 의미를 하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패시브 서포트를 제공해 준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지진으로 표현했던 게 여기서는 disturbed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알기로는 disturb라는 뜻이 그 좀 방해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방해하다, 이렇게 뭐 흔들다,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외부에서 뭔가 힘이 발생이 되어서 이 볼이 좀 흔들릴 때 이렇게 의역을 하겠습니다. 볼이 흔들릴 때 It rolls back and pulls and over. 결국에는 이 볼이죠. 이 볼은 굉장히 뭐 좌우 앞뒤로 흔들리게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그릇 안에서 굉장히 좌우로 막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set back in the middle. 막 흔들리다가 결국엔 다시 중심 세팅으로 오게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A 그림과 B 그림의 차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거예요. A deep bowl, 깊은 그릇. 깊은이라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요 그릇이 얼마나 위아래 높이라고 할게요. 위아래 높이가 깊으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길이가 절대적인 길이가 비슷한 느낌이지만 요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그릇과 요런 그릇이 있다. 이 정도 시각화를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요 깊이와 그리고 요 깊이, 얘는 딥하죠. 얘는 딥하고 얘는 좀 얕죠. 뭐 샬로우라고 할까요? 샬로우. 네, 뭐 얕다는 뜻이 샬로우니까 깊고 얕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볼게요. 딥볼은 스몰러 리전에 갖는다. 어떤 스몰러 리전이냐면 공이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그 리전 영역이 굉장히 적다. 결국에는 적게 볼이 흔들린다는 의미는 이게 우리가 지금 뭐 대략적으로 의미로 이 볼이 흔들린다는 거는 두 개의 버테브라 바디로 구성되어 있는 스파이널 세그멘트를 의미하는 건데 그 중에 한 가지 뼈가 굉장히 앞뒤로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되겠죠. 결국은 흔들림이 적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러므로 여기가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therefore less motion or more stability, 덜 움직이고 더 안정적이다. 이 말이 이 딥볼에 대한 짧은 요약을 하자면 less motion or more stability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여기 나오죠. shallow 볼, 얕은 그릇은 라지 리전을 갖는다. larger, 더 스몰러 리전과 larger 리전, 이게 대비가 되겠죠. 이렇게 대비되게 조금 이미지를 잡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뒤로 흔들리는데 여기 greater displacement, 더 많이 이제 뭐 이 위치가 변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more mobility 그리고 less stability,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딥볼은 굉장히 스테빌리티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샬로우 볼은 스테빌리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다. 반면에 모빌리티는 증가가 되겠죠. 네, 이렇게 개념을 간단하게 잡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머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A, B 그림만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C 그림은 뭐지?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제 C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C 그림은 결국에 포인트가 되는 게 여기 옆에 있는 용수철처럼 달려있는 요놈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거든요. 이 용수철처럼 달려있는 네 가지 면에 있는 요놈이 결국은 요 머슬, 근육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머슬은 여기 보면은 뭐 데피티드라고 하는 거는 뭐 묘사한다라는 뜻이니까요. 번지 코드라고 하는 걸로 묘사를 했대요. 근데 번지 코드라는 게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번지 점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번지 점프를 이렇게 쭉 할 때 이렇게 뭐 달고서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그게 쭉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 끝까지 가다 보면 쭉 늘어났다가 갑자기 이제 탄성으로 인해서 쭉 사람이 다시 떠오르게 돼서 결국에는 그 충격을 받는 충격량을 좀 시간을 길게 해서, 왜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운동량 충격량 기억나죠? 그래서 사람에게 받는 그런 에너지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쭉 늘어났다가 탄성으로 다시 쭉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런 걸 연상을 하면 됩니다. 번지 코드라는 게 그 번지 점프 할 때 신축력 있게 쫙 늘어나는 어떤 짱짱한 튼튼한 끈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무줄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고무줄보다 훨씬 더 짱짱한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 근육은 그런 구조물이죠. 짱짱한 느낌의 그런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것을 이제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요것만 하나 짚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A 그림과 B 그림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옆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해부학적 용어로 하자면
세지탈 플랜이나 코로나 플랜이 될 수 있겠고요. C그림은 이거는 트랜스버스 플랜이에요. 트랜스버스 플랜. 벌스 플랜.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모습은 A 그림과 B 그림인데 요 A, B 그림을 옆에서 보다가 시각을 옮겨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 C 그림처럼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 그림 설명을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지 코드가 이제 어떤 번지 코드인지 설명을 해요. 붙어져 있는 거, 볼에 어떻게 go outward to the edge of the ball. 모서리에 이제 바깥 방향으로 모서리에 붙어 있다. 이렇게 붙어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They have centered the ball and the middle of the ball when perturbation occur. 이제 이 번지 코드가 지금 4개가 붙어 있네요. 그죠? 4개가 붙어 있어서 day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얘가 이제 도와줘요. 어떻게? 센터에 있도록. 뭐가? 볼이 센터에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번지 코드인데 이 볼이 이제 middle of the ball, 중간에 이제 있는 볼이죠. 언제 이렇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perturbation occur. perturbation이 일어났을 때 라고 하는 건데 perturbation이 아까 전에 전전 슬라이드였나요? disturb라고 표현을 했던 게 약간 맥락이 통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흔들림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도 되고요. 정확한 사전 명칭은 동요, 흔들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동요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동요가 일어났을 때 결국 지진처럼 흔들림이 일어났을 때 볼이 센터에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번지 코드, 즉 머슬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까지 좀 볼게요. 중요한 내용이네요. In a structure in which there is rare stability.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데 less stability, 조금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는 환경이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더 머슬은 have greater responsibility to maintain the neutral zone. 더 많은 책임이 있다. 책임이죠. responsibility는. 근데 책임이라기보다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의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 to maintain, 유지를 하는데 어떤 걸? neutral zone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책임이 있다. 즉 굉장히 스테빌리티가 적어지는 환경이 되면 근육은 특히 세그멘탈 무브먼트에 있어서 근육은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데 더 많이 일을 한다라고 저는 좀 의역을 할게요. 더 많이 일을 한다. 어떤 일? 뉴트럴 존을 유지하기 위한 일을 더욱 많이 한다라고 좀 의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C그림에 있는 네 방향으로 뻗어져 있는 용수철 같이 생긴 놈은 근육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근육이 이제 그 스프링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렇게 띠용용용용용 하면서 계속 이거를 가운데 센터로 잡아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어떤 진동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밀었다 라고 하면 이 볼이 원래 관성의 법칙,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우리 그 지구에서는 통하는 물리학이잖아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으로 여기에서 위치하고 있으려고 하는 볼이 있는데 이 그릇 자체는 이렇게 밀린다면 전체적으로 볼은 상대적인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좀 밀려있는 느낌이겠지만 이때 여기 있는 요 용수철이 아마 신축성이 쫙 늘어나게 돼서 신축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볼을 끌고 오게 할 거예요. 절대적인 이 그릇 안의 위치를 원래대로 가져오려는 그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 용수철이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척추 분절에서 자 세그멘트 스파이널 세그멘트 어떤 그 뭐 교통사고라고 할까요? 뒤에서 차가 딱 박은 순간에 목으로 합시다. 우리가 TA에서는 서비컬 얘기를 많이 하니까 뒤에서 추돌 사고가 뒤에서 딱 났다고 한다면 그때 서비컬 중에 한 곳이 이렇게 앞으로 밀리게 되겠죠.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걸 주변에 있는 근육으로 다시 원위치로 가져오는 이 능력이 결국엔 근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트럴 존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뉴트럴 존이라는 이런 이론, 그릇과 공과 어떤 번지 코드라는 걸 이용해서 이론적으로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스파인에선 어떤 의미가 있냐면 the term neutral spine은 is used clinical to define mid-range motion.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네요. 별거 없어요. mid-range motion이다. 중간 범위에 있는 그런 모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캐슬러콜비 원서에 있는 그림에 딸려 있는 간략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썸머리를 하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가 될 텐데, 뭐 오스테오 리거먼터스 티슈 나오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빙 볼, 볼이 움직이는 것은 representing the segmental mobility. 볼이 움직이는 것은 이제 세그멘트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그멘탈 모빌리티를 나타낸다. 그래서 A의 딥 볼과 B의 샬로우 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고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 있고요. C 그림은 viewing the ball from above, 위에서 보는 모습이다. 위에서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부학적인 면을 얘기할 때는 transverse plane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로면이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가로면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이때 번지 코드라는 것이 이제 붙어져 있는데 볼에 붙어져 있다. 네, 다이나믹 펑션. 결국에는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기능을 하면서 이제 근육이 안정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다이나믹 펑션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텐션을 가지고 가게 되면 번지 코드가 스테빌라이즈 시켜서 볼을 이제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트럴 존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뉴트럴 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범위가 넓어지면 불안정성이 커진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양쪽에 있는 번지 코드라는 녀석들이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근육이다. 이 정도 느낌만 포인트 잡아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뉴트럴 존으로 빗대어서 얘기한 것들을 배웠으니 우리가 다시 상반되는 인스테빌리티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If there is an increase in the neutral zone, 뉴트럴 존이 증가하는 경우에, 뉴트럴 존이 증가한다면 the segment는 show sign of instability, 인스테빌리티의 사인들이 좀 보일 것이다. More segmental movement may occurring to 자, 더 많이 이제 세그멘탈 무브먼트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질환들이 나오죠. 디스크 디제너레이션. 결국에 그냥 디스크죠. 디스크 HMP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스폰딜로라이시스. 스폰딜로라이시스와 스폰딜로시스의 차이점은 알죠? 스폰딜로라이시스는 척추 분리증입니다. 척추 분리증이고요. 스폰딜로시스는 척추증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근골격계적인 질환에 대해서 깊게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해석만 할게요. 척추 분리증이고요. 그리고 스폰딜로리스테시스는 척추 전방전이증이죠. 전방전이증. 자, 이 용어에 대해서 지금 이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국시에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차이점을 알아두고요. 어쨌든 척추의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고 리가멘터스 렉서티라고 하죠. 리가멘터스 렉서티. 그러니까 인대의 어떤 불안정성, 느슨함, 인대의 불안정성 같은 걸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좀 시비어한 거부터 조금 이제 시비어하지 않은 걸로 점점 나열이 되는 느낌이에요. It may be due to 뭐 때문에 일어날 수 있냐면 poor, 적절하지 못한 어떤 안 좋은 neuromuscular control, 신경계, 결국 신경계가 근육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근육이 아니라 뉴로머스큘러라고 나오는 내용들은 신경에서 근육에 작용을 시키는 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어서만은 아니고요. 요즘은 그 근골격계에서도 뭐 거북목이나 어떤 뭐 휜다리, 뭐 허리 디스크 가기 전에 직전에
우리 어떤 기계적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메카니컬 페인이라고 하는데 목이 앞으로 빠져 있으면 당연히 상부승모근 어깨 위쪽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아프다는 표현보다는 묵직한 표현이 맞겠죠. 묵직한 느낌이 들 텐데 그런 것들을 고개를 가져오는 것 자체에 신경계 시스템이 좀 쉽게 얘기하면 좀 태화되어 있는 거예요. 거북목을 가지고 있는 체형이라면. 그리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신경계를 통해서 내 목을 교정하는 것 자체가 내 뇌나 무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되니까 상부승모근이 굳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거북목은 그대로 고착이 되어서 체형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고개를 다시 원위치로 가져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 상태가 되면 거의 대부분 뭔가 질환을 가지고 있을 여지가 많아요. 심하게 되면 목 디스크가 있어서 팔이 저려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poor neuromuscular control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뉴로머스큘라 컨트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중요한 게 딥세그멘탈 스테빌리징 머슬이에요. 딥세그멘탈 결국 머슬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 i maintain neutral because 뭐 피로, fatigue나 아니면 fatigue 혹은 recruitment pattern 어떤 패턴을 동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무 깊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뭐 정확하게 움직임을 사용하는 게 뭐 무릎을 들어서 걸을 때 무릎을 들어서 가야 되는데 뭐 썰컨더선 게이트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리크루트먼트 패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패턴들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플렉스 이니비션 프롬 페인 통증으로 인해서 어떤 반사가 이제 저하되거나 some pathology 어떤 그런 뭐 질환적인 병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그멘탈 무브먼트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쭉 더 얘기가 나오는데요. 포인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이 뉴트럴 존이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되는 경우에 이런 세그멘트가 굉장히 인스테빌리티해지는 사인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어떤 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 디스크나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 전이증, 어떤 리가멘트적인 요소들의 어떤 느슨함, 그리고 뭐 뇌에서 컨트롤하는 근육을 컨트롤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뉴트럴 존에 대한 내용은 끝났는데 이게 말로 우리가 전문가니까 전문가끼리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자 그릇에 공이 있어 이 공이 움직이는 게 이런 걸 의미해 라고 얘기한 것 뿐이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얘기를 어떤 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론을 펼쳤다.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6챕터로 넘어가서 15챕터에서 중요한 건 뉴트럴 존이었어요.